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제 아파트 규제가 뭐 24번 다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급으로 3기 신도시 이제 공급 서플라이가 들어가는데 서울 안에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도 용적률 높이면 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법을 배웠을 때 재건축, 재개발 전체에 대해서 배우긴 했었는데 이게 또 항상 기억은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재개발 추진 절차에 따른 수익 구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 거기 원주민이나 또는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재개발, 뭐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도 이제 흔히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개발 추진 절차에 따른 수익 구조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쉽게 말하면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정의를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에 이제 보시면 조금 내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격선이 나왔고요. 이제 Y좌표는 가격이고 X좌표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요. 수익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 3년은 관심있게 이제 지켜보는 단계죠. 그래서 이때는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며 추진위원회 승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 2년은 계략적인 분담금 예측 단계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 시공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 1년은 투자 결정 단계인데요. 사업 시행 인가와 종전 자산 평가,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 2년은 사업성이 공개되어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들어가며 2주 철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3, 4년 매도 혹은 입주 여부터 결정 단계인데요. 일반 분양, 중공민 입주, 이전 고시 및 청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3년으로 잡고 2년 잡고 5년, 6년, 8년 뭐 그래서 한 11년 뭐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수익은 초창기 단계에 있다. 원형지 투자처럼 초창기 단계에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프로시저 절차를 알아야지 재건축, 재개발, 뭐 세금도 이제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세부절차의 행정 내용과 주무 인허가권자, 허가를 인허를 누가 내주느냐, 가격 상승 요인 이렇게 보고, 자,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주민 공람이 14일 이상 이루어집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협의, 주민 공람 14일 이상이고요. 그다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그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건 이제 인허가권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그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가격 상승 요인은 용적률이 높이를 뜻합니다. 용적률 평형 배정 가시화될 때 1차 가격이 상승하고요. 화면에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사업 이제 준비 프레퍼레이션에서 이제 시행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 아파트 등의 재건축 등에 해당이 되고, 주민공람 30일 이상,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안전진단인데요. 최근에 신월동 시형아파트가 이 안전 1차를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안전진단은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가 시기를 조정하고, 또 창립총회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요.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 재건축.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하면 2차 가격이 또 오릅니다. 이제 그림이 잡혀가니까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단계인데요. 주민공람 30일 이상 관리처분, 이때 조합원 분양 신청이 들어가고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인허권자고, 안전성, 확신성, 이제 정말 되는구나 기대감으로 3차 가격이 뜹니다.
네, 완료 단계인데요. 이제 착공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이주가 철거가 들어가겠죠. 착공이 들어가고 주택공급 일반 분양이 들어갑니다. 이때. 자, 그래서 준공민 입주 이전 고시 청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약 열기 입주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4차 가격이 그러니까 4번 가격이 상승한다 보시면 돼요. 자, 목차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련 법률, 재건축 사업의 진행 단계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의 의미.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으셔도 이걸 실제로 해보시지 않거나 간접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면 절차가 좀 낯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그래서 계획 단계가 있고 시행 준비 단계, 시행 단계, 완료 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24개월, 즉 2년 동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람, 지방의회 청취, 지방도,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재건축은 이제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민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청취, 지방도 계획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행준비 단계의 12개월 1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추대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 조합 설립인가 후 이제 시공사 누가 빌더가 되느냐, 조합 설립 동의서, 조합 정관, 창립 총회,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9개월 주민 공람과 건축 심의가 들어가고요. 관리 처분 인가가 분양을 신청, 감정평가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철거 이제 기존 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니까 철거 업체 선정, 철거 신고, 착공 신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됐습니다. 입주가 들어가서 준공검사, 입주 통지, 잔금, 정산, 등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산금 산정, 정산금 징수, 그 다음에 지급 조합 해산 이렇게 총 한 8.91년이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자로 추진위원회고요. 주도인은 주민대표회의, 지방도 계획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 요즘 세금 괜히 좀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이 많죠. 종부세들 비롯해서. 자, 재건축 아파트의 세금은 부동산이 일단 기존 거가 완전 파괴를 하는 거잖아요. 철거되고 멸실되고 다시 새로운 부동산이 되면서 복잡한데요. 이때 조합원이면 그 원주민이면서 조합원이 되겠죠. 또 다른 주택이 있는가, 2주택이 있는 다주택이 있냐에 따라 세금관계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단계 사업준비, 시행, 3단계 착공 전단계, 4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고요. 안전진단, 이 안전진단 1차를 통과한 것이 신호등 시험아파트 최근이고요. 정비계획 수립, 주체도 지자체입니다. 자,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재건축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아파트인 경우에는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50점 이하가 나와서 재건축이 실시, 이렇게 안전진단 1차는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구역을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조합 구성 및 승인이에요.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 및 승인, 조합 설립 및 소유자 동의, 추가 분담금이 명시가 됩니다. 시공사, 무산 지분율 평가가 들어가며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 최종 확인이 들어가고요. 분양 공고 신청 및 현금 청산, 조합원 분양 공고 신청,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이제 자녀분, 나머지 부분이 분양이 들어가고 일반 분양 개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3단계가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인가,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의 배분이 계획되고요. 당연히 이사도 가고 기존 것이 철거되죠. 멸실 하면서 착공이 들어가죠. 오래된 건축물 철거,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 및 인가, 완성이 되면 준공 인가 신청 잘 제대로 지어졌는지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청산 단계예요. 이전 고시,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이 하고요. 청산은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또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조합이 해산되면서 조합해서 재건축 마무리. 보통 8, 9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세금은 시시각각 변하겠죠. 그래서 또 정부 정책도 많이 변하고 있죠. 원래는 실거주 2년 의무가 재건축 조합원이 되게 실거주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거주 의무가 이제 생겼죠. 하나씩 따져보면 시기에 접근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덤비지 마라 이런 게 있고요. 자, 절세법. 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오른쪽만 보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요. 입찰 공고, 현장 설명회 개최 7일 전, 입찰서 접수 및 개봉, 대의원의 의결, 건설업자 등의 활동 홍보 설명회, 총회 의결, 계약 체결이 됩니다. 이것이 시공사 선정, 뽑는 절차고요. 사업시행 인가 절차는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이 동의가 돼야 되고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 공람 및 의견 전출가 61개. 제가 공법 배우면서 열심히 이 절차 외웠던 것 같아요. 건축 심의는 재건축 사업만 해당하고요. 각종 영향평가 심의 시설, 심의 실시,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들어갑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창립총회, 조합 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감리자 선정,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자, 분양 공고 및 신청은요. 조합원 분양 통지 및 공고, 조합원 분양 신청 현금 청산, 분양 신청하지 않을게. 나는 분양 안 받을래. 이럴 경우. 그다음에 자녀분 일반 분양 신청이 들어가고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이 들어갑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는요. 분양 공고 및 분양 실청, 분양 설계 계획 수립, 종전 및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조합 총회 의결, 공람 및 의견 청취,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인가 및 고시, 인가 내용 통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사 관련 법률,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일정한 구역에 있는 당연히 오래된 건물이겠죠. 그래서 노후주택을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입니다. 재건축은 주로 이제 아파트 아파트 공공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준공 시점이 20년이 경과돼. 그러니까 신월동 시흥아파트는 88년도에 아마 이제 지어졌어요. 그래서 주택의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재개발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이 좀 공법 시험이 좀 나왔는데요.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나 주거 환경이 노후된 지역의 주거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거 주거 기능 회복입니다. 주거형 건축물의 정비 개량을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저희 재건축은 보통 이제 대규모 단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세무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다. 또한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 왜냐면 부동산 정책도 엄청 바뀌잖아요.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다양한 세금 문제가 형성. 내가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따른 세금 문제도 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구주택 보유. 자, 일반 부동산으로 과세, 멸실 상태죠. 이때 취득시, 입주 전 취득 시기 판정이 유의하고요. 양도시는 입주권 비과세와 과세 구분, 증여시는 프리미엄 과세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고요. 새 주택이 완공이 됐습니다. 취득시는 조합원 및 분양자의 취득 시기와 언제 취득했느냐, 얼마에 취득했느냐가 유의해야 되고, 양도할 때는 비과세 방법과 과세시 계산 요령을 숙지를 해야 된다. 처음에 이게 다 습득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우선 이들은 사업 근거되는 법률을 따져봐야 된다. 자, 주택법이 있는데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의 건설과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을 기준으로 한 건설 기준의 공급규칙,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이런 것도 있죠. 임대 리버널딩 조합, 단,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다. 이걸 주로 이제 도정법이다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건설 규정 등이 있다.
자, 주택건설 관련된 법령의 주택법, 주택의 시공 등에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 임대주택 건설에 관련된 임대주택법이 따로 있고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말 그대로 이거 줄여서 뭐 도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주택 건설 가능 지역을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최상위 법률이죠. 그래서 국계법이라고 여러분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 촉진법 2003년 7월 1일 폐지가 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로 시행되던 것이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아까 제가 도정법으로 암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도정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이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됐습니다. 도정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주택법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도정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즉 빼지 않는 한 건축계획에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거나 용적률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 이거는 건축법에서 직접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의 높이를 하는 걸 아시죠? 따라서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은 도정법을 보완해준다, 서포트해준다. 자, 재건축 사업의 진행 단계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의 의미, 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이 절차별로 나타나는 개인의 세금을 이야기할 텐데 4단계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구역 지정 단계, 기본 계획 수립, 특별시, 광역시 구역 지정이 되고요. 사업 시행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1차, 2차 들어가죠. 조합 설립, 인가, 토지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동의되는 매도 소송, 그냥 이제 팔고 그냥 내보내는 거야. 사업 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공사 계약 및 조합원 신탁 등기,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이때 조합원이 먼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사 완료하기 위해서 철거와 이주가 들어가죠. 멸실이 일어납니다. 착공, 신고, 입주자 모집 및 이때 일반 분양이 이때 들어가요. 준공인가, 입주, 조합원은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입주 및 청산이 들어갑니다. 주로 지역 원주민들이 되겠죠. 사업 완료 단계는 등기가 들어가면서 촉탁이 들어가면서 조합 청산이 되면서 해산이 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10년으로 잡고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 5년마다 이것을 해야 되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할 수 있다와 해야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인구가 50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은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 구역을 선택을 합니다. 50만 미만일 때는 더 간소해진 절차. 정비사업의 명칭,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민감하죠? 용적률이 다 높이고요. 층수, 연면적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 이 계획을 14일 이상 주민이 공론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비구역을 고시한 날로부터 그 구역에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죠. 당연히 이제 이거 다 멸실이 들어갈 거니까. 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신청, 조합정관 작성, 창립총회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 조합 설립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도정법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1은 개인의 세금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현재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1을 기준으로 입주권을 판단한다.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뒤 사업 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 교제 인가를 맞는 건데요.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한 날의 가격. 정비 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조합원의 자격은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하나 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 대표 한 명만이 조합원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주택은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은 제외입니다. 이게 재건축만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당해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요거 보세요. 요거 기준점. 조합 설립하고 나서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외는 있습니다. 상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제외다. 다만 다음에 사유가 발생할 때는 예외죠. exception이 있죠.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했지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대원의 근무, 직장,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입니다. 일부 아니면 전원이 사업구역 외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사업구역이 수도권에 위치하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다음에 상속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에요.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없죠. 원칙으로는 없으므로 조합 설립 인가인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하는 겁니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지분도 매매가 가능해지면 현금 청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서울 양천구 시형 아파트 재건축 1차 정밀 안전진단 통과. 어제자 11월 27일자 내일경제 출처고요. 목동선, 여기도 이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동산은 교통입니다. 구축계획 승인 고시로 신월동 정비 사업에 솔솔 바람이 분다. 양천구 7월 시형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결과 통보.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형아파트 재건축 1차 안전진단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죠. 입주자 양천구청에 따르면 신월동 시형은 재건축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50점 이하예요. 49.89를 받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에서 C등급 유지 보수예요. 즉 재건축이 안됩니다. D등급, 요 점수가 D등급은 재건축에 들어간다. 조건부 재건축, 공공기관 검증이 이제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는 완전 정말 높겠다. 진짜 해야겠다. 이렇게. D등급 100점 만점 가운데 31점에서 55점. 근데 이제 시험업체 이제 50점이 안 됩니다. 주 공공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회 시설안전공단 2차 정밀진단 적정성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올림픽이 일어난 1988년에 준공한 신협 아파트 최고 12층. 네, 제가 이 기사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요 12층의 소유자입니다. 20개동 전용 면적 2,256가구에 이쪽이 조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대단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건폐율은 수직적인 넓이, 용적률은 위로 가는 게 뭐죠? 이게 수직이죠. 수직. 건폐율은 이 수평, 용적률은 수직, 높이입니다. 132%. 굉장히 적은 거죠. 지금 완전 용적률 인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용적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높이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돈이 되겠다는 거죠. 사업성이 우수하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도 신월동이 조금 많이 개발이 조금 많이 안 되는 데였었죠. 그래서 양천구에서 지역 노후도가 심한 신월 7동, 제가 신월 7동에도 살았었습니다. 어릴 때. 1구역과 2구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 공공재개발 사업을 선정되면 당연히 높이가 올라가면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돼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되게 오래 다닌 교회 분들이 대부분 여기 공공재개발지에 사세요. 그래서 많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사업자겠죠.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특히 신월동은 최근 목동선 경전철, 제가 뭐 토지건 아파트건 상가건 교통입니다. 최대 수혜로 꼽히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더욱 핫하다. 특히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최근 정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 고시 이걸 11월 17일 했죠. 그래서 뭐 4호선 직결화, 9호선 조기 착공, 그 다음에 5호선은 다음 달에 이제 전 구간이 다 개통되는 거 아실 거예요. 6호선 연장 확정 이렇게 마련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이 됐다. 자, 보시면요. 신월 5동 3호선, 그 다음에 광영고교, 신월동 사거리, 양서중교, 신원초등학교, 신월 인터체인지, 강서초등학교, 금옥여고, 제가 금옥여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 목동 시향아파트, 제 아파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오목구역이 보이고요. 쭉 가서 이렇게 당산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5호선 보이죠? 5호선이 지금 하남 풍산역, 다음 달에 그 검단산까지 전구간 개통이 되죠. 이곳이 이제 오목교 5호선 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신정내거리, 그 다음에 이거 신도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또 2호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교통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유도도 보이고 있네요. 목동선은 서울 양천구 신월역에서 또 당산 2호선이죠. 2호선과 연결된다는 핫 경전철 노선이죠. 자, 지금 보면 또 9호선까지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 9호선 연장이 이제 5단계가 하남에서 또 남양주까지 이어져. 그러니까 다 뭐든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산역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고, 당산역도 보이고 있고. 신설되면 목동 신월동이 이제 교통이 솔직히 불편했거든요. 좀 많이 불편했죠. 강동구처럼. 기대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숨가쁘게 많이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는 토지와 그 외 정착물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파트지만 지금 규제가 너무 많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토지인데요. 지금 토지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토지 투자 저는 10년에서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교통망이 다 깔리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는 저희가 이제 남양주와 하남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남은 거의 이제 완판이 됐고요. 남양주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필지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사거리 도로에 접한 건데, 그 도로 중에서도 사거리는 굉장히 좋잖아요. 사거리 로터리에 접해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가 90만원이고요. 채용용지 시설입니다. 요거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지주 작업을 했고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 또 환금성이 빠르다. 왜냐면 토지 보상이 12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는 역세권 섹터, 그 다음 신도시 주변 땅이죠. 그건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사거리짜리면서 채용용지 시설이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저희가 10필지를 했는데 지금 3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까지 저희가 모시고 보여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주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현장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